네, 자, 나스닥 선물 빠지고 있고요.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는 어떻게 시황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뭐 저 PBR군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부진합니다. 하락 종목 수가 현재 한 1690개 정도로 87% 종목군이 밀려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좀 조심했어야 되는 움직임들이 조금 아쉽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감이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뭐 거봐라라고 얘기를 뭐 하는 상황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여전히 적극적인 시장 스타일의 변화이기 때문에 넉넉히 방치하셔서는 여전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뭐 피셔 쪽에서 2% 인플레 목표 이전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16일 날 나올 CPI보다 오히려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가 좀 더 이전에 FED에서 얘기했던 합리적 확신이 된다라면은 긴축 발작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 움직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유동성 회수 차원의 머니 무브는 1년간 시장과 소통을 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경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과 그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도 추가적인 실물 부양 조치가 오히려 9월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9월 인상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9월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주 일색이었던 시장이 아주 큰 변화는 분명히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전히 고밸류 성장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저는 손절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997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가운데요. 그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IT 종목군들은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는데요. 자, 시총 1등인 삼성전자 오늘 112만 6천 원, 어제 강세 이후에 오늘까지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뭐 기업적 관점, 투자 관점에서의 종목에 대한 어떤 이익 성장 전망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페이에 대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사실 크게 그 부분에 초점 맞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노트 시리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어차피 스마트 하드웨어 쪽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매수도 약하고요. 반대로 매도세도 가치주는 너무 싸기 때문에 매물이 종적을 감췄고 이미 그리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들고 버티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시세가 대단히 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수는 사람들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현재 상황에서 선물 지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장 지수 하락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리고 포함해서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이 버텨버리면 베이시스 악화는 계속 되겠죠. 그것이 지금 최근에 프로그램 매물을 부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고 누가 팔겠느냐. 기계는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현재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형태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더라면은 당분간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시장의 체력은 계속해서 좀 약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PBR이 0.4배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한 0.5% 주가는 뭐 시장 대비는 좋습니다만 이게 뭐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18만 5천 원에 놓여 있는 포스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포스코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주 쪽에 대한 베팅은 어차피 코스피 대형주 쪽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기 대표주로서 IT, 자동차, 산업재, 금융 이렇게 네 섹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움직인 쪽은 IT와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B2C 쪽, 개인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실물 쪽의 흐름을 먼저 가져가는 쪽이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B2B가 되겠죠. 산업별, 혹은 업종별로 이렇게 수요 자체가 커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소재 섹터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들, 산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머니 무브의 영향을 받죠. 원자재 가격이라는 부분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거 있겠냐는 형태의 어떤 바닥권은 형성하고 있지만 되돌아 나가는 건 IT 자동차 섹터보다는 조금 느릴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포스코를 필두로 하는 이러한 산업재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이 일정 저항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현재 스타일 로테이션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매매를 포스코를 포함하는 소재 섹터 종목들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지금 코스닥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리스크에 대한 감세력을 어떤 조절하는 관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PBR이 0.6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뭐 이런 쪽으로 좀 컨셉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케미칼은 사실 뭐 이번 상반기에 좀 올랐던 주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저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반기에 올라 있는 종목들은 밸류주 쪽에서도 조금 후순위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 사실 이익 성장률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특징적인 섹터 에너지 섹터고요. 에너지 관련 섹터는 뭐 대표적으로 정유 섹터를 들 수 있겠지만 화학 쪽에서 최근에 뭐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이런 쪽에 뭐 가격 동향 자체가 조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위쪽에서 항상 선행하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화학주도 사실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는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 형 메리트가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인 순위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일단 하나케미칼이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후에 어떤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심권역에서 조금 등록해 두시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에 기술 성장 기업군, 뭐 바이오나 제약 의료기기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기술 성장 기업군이 업종 지수가 10%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도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지금 7.5% 42만 원 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순익은 잘 나왔습니다만 PBR이 한 30배로 높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7% 이상 밀리고 있는 메디톡스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30%가 이미 빠졌지만 메이저 세력들 뭐 혹은 주도 세력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3개월 이상 가졌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조금 비건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 무너졌던 10년 내에 무너졌던 과거 주도주들의 모든 사이클은 주가 고가권에 있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 실적 기준으로는 현대차도 그랬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랬고 많은 예전 주식들이 퍼가 한 15배수, 17배수 정도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추세는 이미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으니까 라고 버티시는 것은 메이저들은 이미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그런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주식을 그대로 움켜쥐고 계시는 것은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놓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화장품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반등이 있을지언정 이쪽은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회복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에서 훨씬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결단이 여전히 필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1883입니다. 저번 주에 이번 주죠. 뉴욕 빠졌을 때 바닥권에서 양봉 만들었던 날 저점하고 유사하고요. 코스닥은 그날 저점, 양봉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4% 밀려 있는데요. 자, 양시장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돌릴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국 금리에 대한 결정적인 재료인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저점 대비해서 매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리고 수급도 보면 양시장 쌍끌이로 아주 강합니다. 매도가. 더불어서 오늘 변수가 나오는데 미국이 또 월요일에 휴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빠질 가능성까지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여전히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그 고용지표 발표와 혹은 소비지표들이 좀 나올 때 시장이 오히려 미국
9월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경기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매수 관점에서도 조금 천천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 관점에서 주식을 성장주 위주로만 지금 풀로 채워 놓으신 분들은 아직도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 여전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반등 여러분들이 노렸던 것이 반등시 매도일 겁니다. 그 반등시 매도의 기회를 지난주에 분명히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못하셨다라는 거는 다음 기회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